애터미의 경영 철학에 대한 부분을 앞에 조금 짚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연합으로 진행을 할 때는 좀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제가 연합으로 진행할 동안은 경영 철학은 생략을 할 거예요. 각자 팀별로 드림하이를 진행하는 수업 시간은 경영 철학을 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드림하이 4교시예요. 벌써 한 달에 막바지네요. 오늘은 실무 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저희가 애터미 사업을 결단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자, 일단 결단하셨어요. 그죠? 내가 애터미 사업을 꼭 성공하겠다고 결단하신 이상은 자, 물러섬이 없어야 돼요. 무조건 그죠? 성공해야 되죠. 그 성공함에 있어서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고 빠른 성공이 정말 중요한데 좀 더 빨리 성공하려면 우리가 갖추어야 될 태도라든지 자세라든지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 교육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실무 교육이지? 변산을 가르쳐 주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강사님?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 자세, 마인드, 그리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을 아마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적나라하게 짚어주실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는 가족 사업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정말 많이 해요. 오늘 원데이 세미나를 다들 시청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먼저 진행을 하시고 딸한테 애터미를 권유해서 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제품 교육하신 분도 그렇고 기초사업 설명하신 분도 그렇고 마지막에 또 인터뷰하신 우리 이름이 갑자기 최진아. 예, 노래하시는 분 그분도 그렇고 다 어머니가 먼저 해서 그 다음 딸들이 또 이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데 개인적으로 너무 부러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누님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남매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지금 성공의 자리로 가고 계신데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연봉 1억 이상의 리더스 클럽이시고 또 공주 한마음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우리 정동필 본부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애터미를 만나 효자가 된 스타마스터 정동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한테 극진히 잘해도 효자가 아니고요. 성공하고 보니까 걱정을 덜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식이 부모 걱정만 안 타도 효도하는 거라고. 그리고 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한 3년 전부터 제품을 가져가시고 제품값을 안 주신 게 꽤 많이 쌓였어요. 제 생각에는 한 2, 3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생활비도 드리고 그렇게 용돈도 드릴 수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여담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죠. 1시간 정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자분이 설명하셨다시피 실무라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계보도 가입하는 방법을 모르실 것도 아니고 주문하는 걸 모르실 것도 아니고요. 이제 제 기준에서의 실무라는 게 사실은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성공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시죠? 그죠? 스폰서가 안 좋은 얘기 한마디 했다고 다음날 사업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어느 센터에 교육을 가던 타라인에 초청을 받던 얘기가 좀 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어차피 성공을 목적으로 모두가 사업. 죄송해요. 제가 음소거 했어요. 제 얘기는 들리죠? 네네. 네.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한 반년 정도, 1년 정도 지나고 돌아보면은요. 사실 안 계신 분들이 더 많아요. 안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희망만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스폰서와의 미팅, 파트너의 관계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반년 이후, 1년 이후의 시간이 지나면 내가 생각했던 애터미와는 조금 다른 게 아닌가 고민이 들어가는 시간을 거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단순히 저의 경험만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늘 표현을 좀 드릴 건데요. 시간이 길지 않은 관계로 제가 잘 하지 않는 걸 한번 해봤어요. 주제를 정하고 얘기하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원래 주제를 정하고 얘기하는 건데
한 시간 내에 좀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주제를 좀 정해봤어요. 오늘은 크게 제가 3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가요, PV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판매사에 대한 개념,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뭐 아까 사회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가족이 성공을 한 모습을 보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성공을 한 모습을 보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 저희 친누나가 애터미를 박은임 총장님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 애터미 세미나를 가보니 정말 성공하고 싶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제가 가장 먼저 떠올랐대요. 그래서 저는 누나의 반복함이라기보다는 저를 반드시 시키겠다는 누나의 그 간절함을 받아서 애터미를 알아보게 된 시간이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는데, 벌써 7년의 시간이 넘게 지났어요. 이제 저도 몇 개월 후면 이제 8년째 애터미를 하고 있는데, 나름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디 가서는 어필하려고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지금 애터미 내에서 1억 이상 연봉 클럽에 들어 계신 분이요, 실제로 한 500코드가 지금은 실질적으로 500코드 정도가 돼요. 제가 어찌 보면 애터미 전체 회원의 그 500명 안에 들어있는 소득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도 많이 받게 되고 상담할 일도 많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분들이 상담해 오시는 경우가 대다수겠죠. 그분들과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저조차도 활동을 하면서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에 와서야 정리하면서 일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일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인데, 두 가지더라고요. 가치관. 첫 번째는 가치관이고, 이제 그게 어찌 보면 이 사업에선 방향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가치관과 경험이더라고요. 경험. 아마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안에 계신 분들 중에 파트너분들이 좀 있으신 분들은 경험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조금 더 성장세를 띄고 계신 분들은 팀의 가치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마 체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드림머니 하이스쿨이다 보니 아직 판매사 안 가신 분들도 계시고 판매사를 가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일단은 사업자로서 가장 기초가 되는 PV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좀 드릴게요. PV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 같은 게,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을 행할 때가 가장 재미가 나지 않고 가장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이 사업을 시작해서 그냥 너무도 신이 나게 재미있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포인트,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포인트가 누적이 돼서 수당을 받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죠? 포인트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고 포인트를 무시하고 지나가실 수가 없을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사업의 가장 중요한 거기도 하고요. 근데 PV라는 게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접했을 때 사실은 빚이 좀 많은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이전에 영업직을 오래 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을 봤었고, 저는 그들의 공통점 중에 성공하신 분들은 사실은 정말 너무 없고 뼈저리게 힘들었던 분들이, 애터미아 같은 기업에는 그런 성공자들이 많긴 하지만 다른 기업에는 그리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정말 뼈대를 읽으셔야 되는 게, 사업은 무조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투자 없이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어찌 보면 부정적이랄까 비관적이랄까 이렇게 알고 있던 제가 이 사업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애터미 사업의 가장 큰 투자금은 결론적으로 PV로 환산이 되는 건데, 돈이 없고 인프라가 없고 나이가 어려서 주변에 생필품을 소비할 가정이 없는 제 입장에서 투자금,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애터미의 마케팅 구조를 이해했을 때 어떤 결론이 났냐면요, 애터미도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금이 필요한데 투자금이라는 게 반드시 돈일 필요는 없는 거였어요. 돈일 필요는 없는 거였어요. 자, 어떤 분들은 우리 애터미를 하면서 PV를 돈으로만 하시는 분들도 있죠.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잘 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어요. 이유는 PV를 돈으로 해버릇 하시는 분들은 소비자가 없어요. 그렇죠? PV를 돈으로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도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1년, 2년 이상 돈으로만 PV를 할 수가 없어요. 파트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매출에 의한 PV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의 목적을 두고 이 계보도를 파악을 해보고 마케팅을 이해했을 때, 회장님이 표방하는
서민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말이요. 이해가 좀 됐어요. 이해가 좀 됐어요. 그 이유가 사업을 하려면 투자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이 애터미에서는 그 투자금을요. 내 노력과 시간으로 맞바꿀 수 있는 거였어요. 맞바꿀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일정 금액의 돈에 의한 투자금이 필요한데 이거를 꼭 돈이 아니더라도 더 내 입장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피부의 중요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피부의 중요성은.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 자기 이득이 되지 않는 일에 움직임을 갖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건 당연한 거지라고 말을 하지만 내 일에 직접 적용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내 일에 직접 적용을 해서.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지 말지 고민할 때 실제로 뭘 고민했었냐면요. 내가 화장품을 과연 잘 팔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영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내가 피부가 좋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을 잘 팔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저의 고민의 색깔은 조금 달랐어요. 내가 화장품들을 꾸준히 소비자를 만들어서 내보내서 PV를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PV라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수당을 한번 받게 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일부터 제가 나중에 200만 원을 벌고 1000만 원을 버는 가장 기본적인 기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PV를 내가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한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자신감을 가지게 된 계기는 딱 하나였어요. 회장님이 소비자를 상대로 세미나를 할 때 항상 얘기하시는 거 있죠.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사람들은 몰려든다고요. 그 당시에 정말 인맥도 별로 없었고요. 또 빚도 져가고 있는 입장이어서 제 얘기를 들어주고 무언가 같이 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을 때 되게 답이 단순하게 나왔어요. 내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이 제품을 알렸을 때 반드시 사주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 좋고 싸기 때문에. 좋고 싸기 때문에. 그럼 나에게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투자금이 마련이 되는 거다. 투자금에 대한 개념이 저한테는 PV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딱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 PV의 얘기를 좀 더 깊이 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일주일 동안 스폰서가 내 좌던지 간에 우던지 간에 합으로 내려주는 PV가 단 1만 PV도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손은 못 드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그만둘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 90%는 손 드실 거예요. 그렇죠? 자, 제가 지금 거꾸로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살짝 얘기를 드린 건데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요. 제품을 팔고 PV를 하는 게 재밌어서 PV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박은희 총장님은 아마 정확히 기억을 하실 건데 제가 한 번도 일주일에 30만 PV 이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유는 이 제품을 써봤기 때문에 제가 좋은 체험을 했고 싸고 좋다는 걸 알아서 순수하게 알릴 수 있었던 것도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저는 PV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애터미 제품을 처음 사용해보고 제품이 싸고 좋다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그죠? 이 사업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PV를 매출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뭐 특이한 케이스도 있죠. 그런데 그 특이한 케이스가 설령 존재를 할지라도 실제로 3개월 이상 그 마음이 가지 않아요. 그럼 PV를 꾸준히 하고 조직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냐? 성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처음에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파트너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 소비자와 협력자에게 이걸 사업적인 관심을 들게 만드는 계기점이 가장 평이한 게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의 관심도를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든 그게 일상이 되어버리면 식상해지고 소중함도 잃어버리게 되고 자극이라는 게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 계신 분들을 남편분이 처음 만나셨을 때 너무 이쁘단 말을 밥 먹듯이 하시다가 6개월, 1년 이상 같이 지내시면 뭐라 그래요? 이쁜지 몰라요. 이쁜지 몰라요. 진짜 강병준 총장님 같은 분 빼고는 내 와이프가 이쁜지 금방 까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되게 단순하단 말이에요. 제품이 싸고 좋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주로 어떤 행동을 취해요? 회사의 비전과 가치를 알려드릴 수 있는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요즘에는 책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책자도 좀 보여드리면서
그 사람의 관심도를 증폭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주 단순한 차원에서 다시 되짚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에게 일상적이지 않은 이벤트를 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포인트가 그 작용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끼고 참 요긴하게 많이 썼어요. 저는 PV가 재밌어서 했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만나고 나한테 한 가지라도 제품을 써주신 분들을 조금 더 관심도를 높이는 용도로 생각을 하고 그 피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지금 우리는 이제 밑불지르기 30만이라는 얘기들이 지금 우리 팀 내에서 박은임 총장님 산하가 자리를 잡은 지가요. 아마 한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 개인적인 목표가 한 사람 나에게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만나고 나에게 웃어주고 뭔가 성격이 좀 괜찮고 내가 깨워내고 싶은 한 사람이 가입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수당을 받는 타이밍에 대해서 절대 2-3주 이상이 길어지는 꼴을 제 스스로가 용납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초기.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람은 뭐라도 하나 더 쥐어주면 얘기를 더 잘 듣게 되고 그렇죠? 얘기를 더 잘 듣게 되고 어떤 부탁이라도 무언가 오고 가는 사이에서 피어나는 거지 단순히 내가 바램만 가지고 협상해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은요. 나만 가지고 있는 자신감일 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충분히 교육을 받았죠. 동영상도 많이 봤고 마케팅도 이해를 했고 우리는 정말 애터미를 사랑해요. 정말 애터미를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만나고 애터미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내 마음같이 되는 데 있어서 나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나만큼의 경험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좀 더 당겨서 내가 일을 조금이나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우리 사업자들이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마냥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PV를 해내기 위해서요. 지금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초기에 활동해서 어느 정도 내가 관리할 수 있고 소개를 받아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생겨나기 전까지 제 스스로가 PV의 목표를 가지고 그걸 해나가는 데 최대한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PV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건 그쵸? 물건이 팔려 나간다는 얘기죠. 그쵸? 물건이 팔려 나갔다는 얘기는 그게 목표가 됐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좋으시는 분들은 목표를 굳이 잡지 않으셔도 PV라는 게 자연스럽게 층을 이뤄서 생겨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사람을 만나서 제품을 전달하는 게 즐거웠던 게 아니고요. 저에겐 목적의식이 분명히 했거든요. 사람을 깨워내야 돼. 사람이 깨워내지려면 일단 첫 번째가 뭐가 돼야 될까요? 제품을 써봐야죠. 그쵸? 제품을 써본다는 것 자체부터가 PV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PV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요. 그 사람에게 신뢰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의 얘기를 듣도록 귀가 열리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게 첫 단계에서 제품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분이 마음을 열고 얘기를 들어주고 주변에 한두 분이라도 가입을 시작했을 때 저는 PV의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감사함을 수당으로 표현을 하기가 빨랐어요. 수당으로 표현을 하기가 빨랐어요. 그런데 모두가 내 마음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방법을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아니 왜? 내가 보기에 애터미만한 일이 없는데? 아니 왜 이걸 못 알아듣지? 계속 그 푸념만 하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에게도 이익이 될 것 같고 또 특별히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벤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 마음이 잘 흔들리지가 않아요. 사람 마음이 잘 흔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드리면 되게 계산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하는데 사람 마음을 못 움직이면 일이 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PV를 하기 싫으신 분들도요. 정말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피부의 목표를 가지고 최소 일주일에 30만 이상은 뛰셔야 돼요. 그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예전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 마음을 다 알면서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아니 제가 특히 국장 시절에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국장님 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은 상담하고 나면 안 되는 이유가 아주 분명해요. 제가 톡 까놓고 말씀드려서요. 하루에 최소한 5명 이상 만나려고 노력하고 하루에 최소한 10명 이상 카톡이든 전화에 연락을 하시는 분이요. 하루에
PV 넣을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뻥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PV를 하기가 더럽게 싫은 저도 제가 몸으로 겪으면서 움직여 보니까요. 하루에 5명 이상 만나려고 노력하고 하루에 10명 이상 연락 넣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PV가 안 나왔던 적은 하루도 없었어요. 단 하루도 없었어요. 왜? 제가 했던 애터미랑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는 애터미가 다르지 않죠. 그죠? 오히려 제품군도 더 많이 늘었고. 물론 제가 했던 때보다 지금 했던 때가 더 좋은 환경이다? 저는 그런 말씀 못 드려요. 왜냐? 애터미는 그때나 지금이나 성공자들 계속 나올 거고 환경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가는 길은 똑같아요, 맥락은. 근데 중요한 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PV가 나오질 않고 PV가 나오지 않는 얘기는 누군가에게 제품이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품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 우리가 조직을 늘리기 위해 집중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내 입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주변에 가까운 분에게 사업 설명을 했을 때 그분들이요. 본인의 얘기를 정말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가감없이 잘 들어주시던가요? 아니요. 한 자락 깔고 봐요. 야, 네가 무슨 성공을 한다고. 아유, 그래도 배운 건 있네. 야, 너 그렇게 쪼잔하고 야, 너 저기 100원도 아끼는 애가 무슨 사업을 하니?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래 알던 지인들이. 나를 대단하게 보는 건 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시스템이라는 게 내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이 되어지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수당을 받게 되는 그 계기라든가 과정 계보도 자체도요. 이 회사의 시스템이에요. 나와 같이 비전을 보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하나란 거예요. 근데 PV에 목표를 두지 않고 평소에 하는 PV가 약한 분들은 진짜 리크루팅이 힘들어요. 진짜 개보도가 늘어나질 않아요. 개보도가 늘어나질 않아요. 자, 어떤 사람이 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한 1년 정도만 지나도요. 자기가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아주 급격히 줄어들어요. 불과 반년만 지나더라도 내가 전단지를 들고 아예 몰랐던 새로운 사람을 하루에도 수십 명을 만나러 다니지 않는 이상은요. 누구에게나 인맥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사업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맥락은 뭐냐면은 내 인맥을 먼저 풀고 그 인맥들의 인맥을 풀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2번 정도 반복을 해서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데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주고 그 사람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갑자기 나를 대신해서 내 밑에서 인맥을 풀어주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일하다 보면은 평소에 자기의 소비층을 만들어 놓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파트너분들이 생겨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빛 좋은 개살구가 대부분이에요. 애터미가 좋고 애터미를 사랑한다는 그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고 형성이 되는데 실제로 현장의 일이 진행이 되질 않다 보니까요. 서로가 수당을 받는 일이 극히 드물어요. 근데 보세요. 처음에는 애터미가 좋고 제품이 싸고 좋고 회사가 좋고 회장님이 좋아서 시작했던 분들이요. 너무도 쉽게 그만두는 이유가 뭐냐면요. 시간이 갈수록 희망이 커지는 게 아니라 희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 여쭤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열심히 인프라를 끌고 활동을 하고 계신데 내 스폰서가 일주일에 단 1만 PV도 내 밑으로 형성을 못 해주고 있으면 과연 지금 이게 익숙하신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 과연 이 사업을 군소리 없이 잘 진행해 가실 수 있을까요? 전 되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자의 태도를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스폰서가 그 정도의 꾸준한 소비층도 없고 후원도 내려오지 않고 있는 입장인데 내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을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실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실 거예요. 그럼 그 내 입장이라고 바꿔서 생각했을 때 그럼 내 파트너들이 생겼을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PV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파트너가 빨리 생겨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PV가 매출이 창출될 수 있는 소비자가 없는 사람이 파트너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우리가 먹는 마음을 내 파트너가 똑같이 먹게 돼요. 희망이 금방 사라져 버려요. 희망이 금방 사라져 버려요. 아니 희망이라는 게요. 엄청나게 큰 교육을 통해서 큰 비전을 봐야지만 희망이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우리 일하다 보면은요. 얼굴 붉히고 서로 욕하게 되는 과정 중에요. 원인을 찾아보면은 굉장히 극히 소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들이 더 많아요. 사람이 큰일 때문에 자초하거나 큰일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아요.
작은 꾸준한 움직임 하나에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희망이 죽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계보도를 형성해 갈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이 계보도 안에 매일마다 PV를 넣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 파트너 또한 이걸 복제할 수가 없고 중간에 먼저 와서 이 일을 알아보고 해가시는 분들에게 희망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희망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형성하는 소비자를 관리해서 형성하는 이 PV들이 결국엔 저 혼자 버는 돈이 아니죠. 내 파트너에게 밑거름이 되고 뒷받침이 되어서 파트너도 같이 버는 돈을 창출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는 열심히 뛰어서 소비자를 구축해서 이 PV를 통해서 투자를 계속하는 거예요. 투자를. 제가 아까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치관과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어찌 보면은 지금은 아직 느끼실 수 없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일을 하면서 아마 이 얘기가 생각나실 거예요. PV는요, 파트너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내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요, 내 파트너가 희망을 잃고 떠나는 순간부터 이 사업은 절대 돈이 되지 않아요. 내 소비자가 발전하지 않는 한 파트너는 생기지 않고 그 발전된 소비자가 파트너가 되었을 때 그 파트너가 희망이 꾸준히 유지가 되지 않는 한 그 파트너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파트너를 꾸준히 이 사업에서 비전을 더 배워가고 일머리를 배워가고 또 다른 사람을 케어할 수 있을 때까지 그 파트너를 나와 함께 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요. 아주 수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리고 저는 처음에 시작해서 제가 먼저 판매를 간 상태에서요. 제 우측에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해보고자 하는 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저에게 제품을 사주는 것만도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 부정이 더 많았고 긍정해 주시는 분들이 적었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진심으로 감사해서 열심히 뛰어서 그분 수당을 맞춰줬을까요? 아니요. 감사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런 분과 함께 성공해보고 싶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목표의식을 가지고요. 아, 이분이 빨리 이분에게 또 다른 흥미거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가입을 한두 명 하는 순간부터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 수당 맞춰줘서 관심도를 끌어내는 데 집중을 했어요. 자, 사람은 누구나 새로움이 다가왔을 때 시간이 지체가 되면은요. 그때 마음과 한 달 뒤 마음은 금방 달라져 버려요.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꾸준히 뛰고 있었고 계속 써주는 소비자가 창출이 되어 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의 계보도는 비록 작지만 포인트가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그 꾸준히 흐르는 포인트를 그분에게 계보도를 펼쳐주고 설명이라는 걸 해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분 또한도 처음에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더 관심을 가지게 됐던 계기가 이 포인트들을 통해서였기 때문에 본인도 하부의 파트너를 가입을 시키고 그분들을 깨워가는 데 있어서 그걸 또 현실적으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맥이 없던 제가 몇몇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했을 때 저는 사실은 파트너들이 좀 빨리 생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파트너들이 좀 빨리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험이 왜 중요하느냐. 스폰서가 소비자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PV의 가치를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파트너들이 생겼을 때 그 파트너 또한도 어영부영하다가 나처럼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 나처럼 되겠지. 나처럼 또 좋은 사람 만나면 또 파트너가 생기겠지. 근데 그렇게 파트너들이 생겨나 봤자 계보도의 포인트가 형성이 되고 꾸준히 돌아주지 않으면 수당을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계보도는 금세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저는 처음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집중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PV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이 사업에서 가장 강력한 투자금이 PV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PV의 노력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화 시켜놓고 하면 너무 좋으시겠죠. 제가 이제까지 7년 반을 해오면서요. 보정과 유지 기간을 제외하고 평소에 꾸준히 내 계보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해냈던 PV는 일주일에 30만 PV.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열심히 뛰기 시작해서 나의 도움을 받아서 일주일에 6만 원, 7만 원을 꾸준히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담과 미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분이요. 그게 익숙해지고 습관화가 되기 때문에 복제가 쉬워요. 그렇게 몇 분만 복제가 돼도 제가 일주일에 30만 원을 목표로 반드시 그걸 이뤄내면서 파트너에게 후원을 하면서 뛰었고 내 파트너 한 명이
그걸 이어받아서 복제가 됐고 또 한 명이 그걸 이어받아서 복제가 내 파트너가 그걸 복제한 2명의 파트너만 생겨나도요. 그 일주일에 30만을 목표로 하는 파트너만 생겨나도요. 내 한쪽의 하부 PV는 어느 날 보면 200만이 넘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PV 플러스 나와 같은 기초의 목표를 두고 움직이는 내 파트너 둘만 플러스가 돼도요. 어느 한쪽 줄이 시작하고 한 10개월, 시작하고 6개월, 10개월만 지나도요. 아마 250만 PV에 근접해 있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 사업은 지금 교육을 통해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배우셨겠지만 국제 사업이에요. 아무리 머리 잘 굴리고 내가 똑똑해서 그거를 강의로 잘 풀어내더라도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보지 않은 얘기를 내 뒤에 오는 파트너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거나 미팅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형제라인 본부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을 봤을 때 특히 이 코로나 시국에 힘들어진 조직들이 많거든요. 코로나 시국에. 왜냐 코로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어그저그저 움직이던 분들이 코로나 핑계 삼아가지고 잘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죠. 그럼 그분들이 코로나 핑계 삼아서 더 안 움직이게 되는데 근데 그런 조직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스폰서가 처음부터 이 사업을 돈으로 쳤던 분들이세요. 돈으로 쳤던 분들이세요. 현장에 나가서 소비자를 관리하고 이런 경험 디테일한 것까지 들어갈 필요 없이요.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PV가 발생이 돼서 그 소비층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을 끌어가신 분이 아니면은요. 나중에 파트너들이 생겼을 때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 뒤에 온 파트너조차도 돈이 없으면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저도 30만을 처음부터 30만 PV를 목표로 잡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냥 소비자가 늘어가고 일주일에 제가 굳이 팔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한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는 전화만 받아도 기초 20만 PV 이상이 되더라고요. 전화만 받아도. 왜냐? 제가 만났던 사람들만 소비자로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써보고 좋은 사람 있으면 옆집 아줌마랑 같이 쓰기도 하고 언니랑 누나랑 같이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소비자를 관리해 나가는데 포인트라는 게요. 수당을 받기 위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한 게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1억, 2억을 버는 사업을 지금 해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인프라가 부족한 저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금이 포인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도 돈 없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표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어떤 사람은 돈으로도 포인트를 하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열심히 뛰어서 사업의 투자금을 현장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기에 활동에 좋은 사람 찾으러 다니시다가 소비자 관리 소홀히 하셔가지고 일주일에 30만 PV 이상 나오는 소비층을 못 만들어내시면 사실은 뒤에 굉장히 고통스러우세요. 제가 한 500만 원쯤 꾸준히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이제 그 다른 센터 강의나 파라인의 강의를 참 많이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정말 한 군데도 안 빼놓고 저한테 물어봤던 게 있었어요. 한 군데도 안 빼놓고 뭘 물어보셨냐? 어떻게 카드 한 장 없이 사업을 하셨냐 물어봤어요. 제가 실제로 신불자로 시작해서 빚을 다 갚아 나가는 기간도 있었고 신용이 회복이 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용카드를 제 이름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게 2년 전이에요. 2년 전이에요. 그나마도 그때 안 만들고 1년 반 전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중에는 아니 어떻게 신용카드 없이 사업을 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 가치관 안 바뀌시면은요. 내 파트너가 돈 있는 사람이 오지 않는 한 이 조직은 절대 안 커진다고 생각하십니다. 절대 안 커진다. 회장님이 이 마케팅과 이 제품의 구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작더라도 꾸준한 포인트의 흐름이 필요한 거지 어느 날 한 달에 한 번 100만 PV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에요. 어느 날 PV 평소에 안 놓다가 250만 PV 주문받았다고 한 달에 하루 딱 놓죠? 조직 다 무너져요. 그 PV를 넣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평소에 발생되지 않는 PV는요. 많은 이들의 희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조직에서 어떻게 성공자가 생겨나겠어요. 그런데 이 당연한 얘기를 왜 드리느냐. 여기 계신 분들이 특히나 어느 정도 리더고 파트너가 있으신 분들이 가장 착각을 하는 게 남들이 뭘 알겠어. 나는 이게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나는 돈 좀 있으니까 필요할 때는 돈으로 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 아니라는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 그냥 제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다고 했죠. 제가 감히 표현 드릴게요. 이게 마치 정답인 것 마냥. 내가 소비자를 통해서 PV층을 만들어낸 경험 없이 파트너가 생기면 좋은 시절 3개월이에요. 좋은 시절 3개월.
그러고 나서 혹여나 재수가 좋아가지고 국장을 가든 본부장을 가든요. 상담해줄 거리가 없어요. PV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단순히 PV라는 글씨만 바라봐요. PV라는 글씨만. 이 PV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과 그로 인해서 사업자가 생겨난다는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PV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사업자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사업자가 늘어나질 않아요. 모르는 등신이 한두 명은 붙더라고요. 돈 욕심 나가지고. 근데 소비자가 찾아주는 제품이 없는 사업자가 여기서 즐거움이 어떻게 생기고 꾸준히 버텨나갈 힘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더 중요한 거 파트너가 생겼을 때요. PV 후원도 해가면서 조직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다시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밑으로 스폰서가 한 달 내내 만 PV도 안 해주고 있어요. 할 맘 나요, 안 나요? 더럽게 하기 싫을 거예요. 아니 하기 싫은 거 이전에 일단은 저 스폰서를 어떻게 나쁜 년을 만들지 작당 모의를 하다가 센터에서 내 팀을 만들어서 그 모임에서 스폰서를 욕하다가 떠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 일이 단순해요. 의외로 이 일이 단순해요. 나중에 내가 한 50명의 파트너가 생겼다고 생각해 볼게요. 저 맨 밑으로 내가 내 소비자를 통해서 이 30만 PV가 저 50명의 맨 끝으로 30만 PV가 활성화가 됐을 때요. 그 30만 PV를 목표를 가지고 맞춰 먹는 나를 복제한 파트너가 생겼을 때 50명이 30만 PV씩 해봐요. 1,500만 PV네요. 1,500만 PV. 그죠? 내가 한 PV까지 1,530만 PV네요. 이 마케팅이 무한대로 내려갔을 때 내가 PV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적은 투자를 가지고 가장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마케팅이 이 애터미 바이너리 마케팅 무한대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PV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좋은 사람을 깨워내려고 하는 그 노력에만 치중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정말 사업 진행이 힘들어요. 좋은 사람이 일순간 모였다가 이 계보도에서 비전을 보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네. 포인트, 아니 PV 얘기만 했는데 40분이 벌써? 자, 나머지 얘기는 짧게 해야 되겠네. 그리고 판매사의 중요성. 판매사를 가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요. 판매사를 가면서 15일간 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 15일만큼만 뛰면 성공 못하면 기적이겠다. 왜냐? 그 15일 이전과 15일 이후는 그렇게 뛰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뛰는 사람이 없어요. 목표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회장님 강의에 여기저기에 묶여 있죠. 성공하신 분들이 목표의식 없이 성공하신 분들은 세상에 없어요.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싫어도 감수해내고 싫어도 해낼 수 있고 그걸 해내는 과정에서 성공이라는 게 가까워지는 건데 특히 판매사 있죠. 판매사를 우리가 시작하고 3개월 이내에 판매사를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심각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판매사를 가신 분들은 스스로가 느끼신 게 있으실 거고 사람은 절대 목표가 주어지지 않으면은요 그만큼의 활동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만큼의 활동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제가 이 사업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저는 판매사 유지 목표를 두고 이 일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지 목표 없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근데 저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은 내가 빨리 사람들을 깨워내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소비자가 소비자를 모집해서 내 소비자를 늘려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겐 PV 목표가 필요하고 하루에 최소한 5명 이상을 만나고 10명 이상에겐 연락을 돌려서 PV를 발생을 시키고 쓰는 사람을 늘려가야겠다. 이런 목표가 개인적으로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목표가 없이도 PV층을 충분히 늘려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가치관이 만약에 이렇게 비슷한 분이 아니시라면은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더군다나 처음에 회사 소개를 듣고 제품이 좋다는 걸 알고 시작을 하셔서 사업자가 되기로 결단은 하셨는데요. 그 뒤로 목표는 가지지 않고 그냥 내가 느낀 애터미를 남이 알아주기만 바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가 목표를 잡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 중에요. 우리는 어차피 임페리얼까지 성공자가 되려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직급이라는 건 당연히 가야 되겠죠. 세일즈 마스터가 뭐예요? 세일즈가 판매예요. 그죠? 판매의 달인이에요. 마스터를 굳이 뭐 재미난 얘기로 하자면 그러니까 판매에 대한 경험을 쌓고 자격증을 딴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판매사를요. 때가 되면 가야지라고 늦추고 미루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 늦추고 미루다 보면은요. 판매사가 계획 잡기 전에 애터미 그만두는 경우가 더 많아요. 목표 없이 움직이시는 분들의 생명력은 굉장히 짧아요. 자, 이 사업 처음 결단하고 시작하셨을 때 결의결단문 작성하셨죠? 남편이 아무리 접시를 던지고 뜯어 말려도 나는 하겠다. 다리뭉둥이를 끈질러 놔도 나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성공하겠다.
이 마음이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잘 잡수시는 분들이 여기 모이셨다면 여기는 아마 8등신의 황금 비율의 몸매를 가지신 분들만 계실 거예요. 다이어트 목표 잡고 이뤄내신 분들 얼마나 계세요? 금연 목표를 잡고 이뤄내신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모두가 처음에는 목표를 잘 그리고 해내겠다라고 시작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다 내 맘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복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평생 소비자 늘려고 잘 팔아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했던 경험과 나의 노력을 복제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밑에 여러 명의 사람이 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10명이 있는데 이 중에 말하지 않아도 계획 잡지 않아도 목표를 굳이 전가하지 않아도 목표의식을 100% 가지고 뚜렷이 가지고 내가 한마디도 거들지 않아도 알아서 일할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라도 할까요? 성공하였다는 파트너가 10명이 왔을 때 10명 중에 1명이 아니고요. 거의 20명 중에 1명이에요. 서로가 공유하는 목표에 의해서 그 사람은 뛰게 되고 명단을 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업의 맥락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맥락은 내가 명단을 풀고 명단 안에 있는 사람이 명단을 풀고 또 명단 안에 있는 사람이 명단을 풀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시스템 소득이 되어가고 개보도가 무한대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표를 가지자면 사람들은 명단을 풀지 않아요. 목표를 가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명단을 풀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유치하게 말씀드리자면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질 않으니까 제품이 맨날 휴지 쪼가리만 들어가요. 휴지 쪼가리 팔아가지고 오토 판매 사달라면 몇 개 팔아야 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혹시? 미역 팔아가지고 오토 판매 사달려면? 미역 팔아가지고 오토 판매 사달라면 미역으로 이불을 덮고 자고 365일 내내 미역만 먹어도 소비가 안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미역을 먹어봤더니 야 이렇게 싸고 좋은 미역을 애터미에서 특별히 개발했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 라고 하는 사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보통 적당한 시기에 판매사를 가고 목적을 가지고 포인트를 해내지 않다 보니까 주력 제품이 안 들어가고 유야무야 그냥 시간만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필요한 거 있으면 써줘. 그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꼭 써주세요 했을 때 가장 많이 팔았던 게 우리 허브데이 라이너였어. 아주 차 트렁크예요. 박하향이 아주 진동을 했어. 라이너를 하도 싣고 다녀가지고. 제가 뭣도 모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주세요. 그 경험을 몇 달을 하고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라이너를 365일치를 성구매한 사람도 절대 애터미에 관심을 안 가져. 뭘 쓴 사람이 애터미에 관심을 가지느냐? 우리 주력 제품을 쓴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소비자를 형성해놓고 판매사를 가요. 일이 그러니까 더럽게 더뎌지는 거예요. 목표를 뚜렷이 가지고 포인트도 최소한 250만 PV를 해야 판매사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50만 PV를 15일에 목표를 가지고 내 명단들에게 전달을 하려니 이왕이면 주력 제품 그 사람이 썼을 때 정말 좋은 걸 알고 그죠? 정말 좋은 걸 알고 가성비를 느낄 수 있는 제품 위주로 내가 부탁을 해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알아서 찾게 하는 건 지는 거예요. 우리의 주력 제품을 알릴 기회를 날리시는 거예요. 내가 부탁을 해서 그가 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판매사를 가는데 되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해서 내 명단들에게요. 그가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명단들이 명단을 풀어줘야지만 내가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생겨나는 거예요. 절대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이 사업을 할 거라고 예단하지 마시고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판매사를 그래서 명단을 제대로 풀기 위한 과정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이 얘기 들으니까 부담이 돼서 더 못하겠네요. 하지 마세요 그냥. 할 수 노인데도 다 아는 판매사를 그래 못한다라고 지금 절름발이를 절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 저 이런 분들 많이 봐요. 성공은 하고 싶은데 남에게 부담을 못 주겠어요. 제가 부담돼요.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성공은 하고 싶은데 부담을 못 주겠어. 부담을 주기 싫으면 성공을 안 하셔야 돼. 근데 부담이란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뭔지 아세요?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저는 처음에 판매사 갈 때요. 되게 웃기게 갔어요. 친구들이 지 돈으로 생필품을 사본 경험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 젊고 팔팔한 이제 막 29, 30 된 놈들이 해물을 먹고 내가 잔병 치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누가 있겠어요. 근데 판매사를 가려고 봤더니 제 인프라는 다 장가 안 가고 지 손으로 생필품을 안 써본 놈들밖에 없어요. 전화를 했어요. 나 이런 거 시작했는데 좀 사주라. 야 내가 그런 걸 왜 먹어 그런 걸 왜 써. 니네 엄마 주라고. 30만 6천 원 빨리 보내. 안 보내면 죽여버릴 거야. 쓸 수 있는 소비자한테 가게끔 하는 게 저의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드리는 이유는 왜 이렇게 완벽한 걸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가 여쭙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사람이 생겨나고 조직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완벽하고 우리 제품이 완벽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의 용기와 들이대가 중요한 거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을 시스템으로 하셔야지 왜 개인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셔? 개인의 능력으로 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어플 개발하러 가시는 게 빨라요. 어플 개발하러. 자, 제가 그 경험을 다 하고 판매사를 가고 그렇게 우격다짐으로라도 부탁해서 제품 들어가는 분이 제품을 끝내는 써보고 제품이 좋아서 소개해 주신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나는 사람에게 부담을 저라고 사람한테 부담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저는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아직 모를 뿐이지 다른 데 가서 수백만 원 주고 이런 제품 사는 것보다 차라리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주고 이 제품 사서 먹는 게 그의 건강에는 최선책이고 그의 가족에게는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원래 명단 작성과 초청과 만남이라는 단계의 성공의 8단계는요. 결의 결단이 안 떨어지신 분들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결의 결단이 안 떨어지신 분들이 초청과 만남 명단 푸는 활동을 하시죠.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총알바지가 돼가지고 나는 끝끝내 사람에게 부담은 못 주고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이 되셔서 그래도 뱉어놓은 말이 있어서 포기는 못하니까 한 1년 정도 매달려 있다가 스폰서가 나쁜 짓 하나 하면 꼬투리 잡아서 그만두는 경우가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발부터 결단을 정확히 하시고요. 포인트가 왜 중요한지를 아시고 판매사를 내가 이 시기에 힘들 수도 있지만 용기가 안 나긴 하지만 모두가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를 이해를 하셔야 내가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애터미에서 성공을 해가는 데 있어서 호선님 판매사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제가 용기를 내서 판매사를 가고 명단을 풀고 제품을 알렸어요. 그럼 이제 자가 소비자가 생기겠죠. 나 혼자 판매사를 갔을 때 평균적으로 자가 소비자 5명에서 10명. 또 내 밑에 누가 관심을 가지고 성공하자고 왔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안내해주는 방향성이 뭐예요? 성공의 8단계의 방향으로 안내를 하지만 그분에게 판매사에 대한 목표를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이 판매사를 가면서 또 그분도 명단을 풀겠죠. 그렇죠? 자, 또 이제 재구매 소비자 그 안에서 또 생기겠죠. 제가 실제로 좌측에 판매사를 3명 정도 보내고 우측에 판매사를 4명 정도 보내고 나니까 자동 프로토 넘치는 프로토가 되더라고요. 왜냐? 그들의 인맥이 나의 인맥과 합산이 돼서 나는 10만큼의 노력이 남들의 또 90만큼의 노력이 합산이 돼가지고 벌리는 돈이 우리의 수당이기 때문에 판매사가 이 사업의 꽃이라는 생각을 절대 지우시면 안 돼요. 그런데 미팅을 다니다 보니까 팀장님들조차도요. 판매사 미팅을 못 하겠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판매사 미팅을 못 하시는 분들은 누구를 성공시켜줄 자격이 없으신 분들이죠. 왜냐? 그가 부담이 될까 봐 말을 못 하겠대요. 그 얘기는 뭐냐? 성공은 하고 싶은데 부담을 가지기 싫은 사람이 성공을 해야 되고 말아야 돼요. 성공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저기 나와가지고 사람들 그 가슴 볶아요. 스폰서 가슴을 꽂고 있어. 이왕 용기 내서 시작했으면 확실히 시작을 해버려야죠. 용기 내서 판매사를 가야 되는데 자기는 판매사도 가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판매사를 가라고 판매사를 가셔야지만 이 사업의 스타트가 되고 명단을 제대로 풀 수 있다는 미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부담될까 봐요. 안 할까 봐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요. 아니 그 사람이 안 할까 봐 애터미를 그만둘까 봐 그 얘기를 못 하신다는 얘기는 그가 성공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가 목표 의식을 갖는 연습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가 명단을 빠른 시간 내에 완벽히 풀어내는 활동을 내 파트너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분이요. 아니요. 내 파트너도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은 그게 성공의 길이라고 확신이 드셨으면은 그거를 미팅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미팅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나만 할 줄 알지 남에겐 그거를 복제를 못 시켜주면은요. 안 돼요. 그건 부담이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성공해 가는 길에서요. 판매사를 가지 않고 성공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혹시 판매사 안 갔는데 본사에서 임페리얼 마스터로 인정해 드릴게요라고 전화 받으신 분 계세요? 아직 판매사 안 가셨는데 이제 회사에서 당신의 노고를 치하해주는 의미에서 연금으로 200만 원씩 드릴게요라고 전화 받으신 분 계시냐고요? 없으실 거예요. 그런 일은 세상에 벌어지지 않아요. 내가 판매사를요. 용기를 내서 짧은 기간에 명단을 풀면서 잘 가셔가지고 그걸 복제해 주는 게 우리 사업이에요. 그걸 복제해 주는 게 우리 사업이에요. 근데 간혹 이 판매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이 계세요. 왜 부정적인지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
내 팀장과 내 국장과 내 본부장이요. 자기 직급 맞추는데 나의 판매사를 이용해 먹는 거를 몇 번 겪고 나잖아요. 그러면은요, 판매사를 가야 되는 이유가 완벽히 퇴색이 돼버려요. 완벽히 퇴색이 돼버려요. 그래서 혹시나 내 조직 내에서 판매사의 흐름이 끊겨 있거나 판매사를 가는 걸 성공의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판매사를 가는 걸 스폰서 돈 벌어주는 꼴이라고 생각하는 팀을 거느리고 있는 팀의 리더가 계시다면은 나 먼저 돌아보세요. 누가 판매사를 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판매사의 도전이라는 게 흐름이 끊겨 있던 조직은 절대 다음 판매사가 형성이 쉽게 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하셔야 돼요. 판매사는요, 아름답고 고귀한 거예요. 왜 많은 분들 머릿속에 부담이고 때가 타 있는지를요,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내 하부에 판매사가 지속적으로 육성이 돼야지만 계보도가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만큼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업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치관이 다르지 않으면 성장이 안 돼요. 계보도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판매사의 중요성을 제가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설명 못 드리는데 판매사의 중요성을 혹시나 이해를 못 하셨다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스폰서라는 분에게 따로 전화하셔가지고요. 판매사가 복제가 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꼭 다시금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 백날 하셔봤자 이거 소용없어요. 백날 해봤자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유, 두 가지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다 잡아먹어서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건데 5분밖에 얘기를 못해요. 네. 관계, 우리한테 관계는 되게 단순해요. 나와 스폰서의 관계, 스폰서와 나와의 관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요. 스폰서가 마땅치 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스폰서가 마땅치 않은 분들이. 파트너가 마땅치 않은 분들도 물론 많으시겠지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가족일까요? 애터미가 재심합력이라는 사자성어 때문에 가장 역효과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무 가족 같아지다 보니까 너무 편한 게 문제예요. 저는 이제까지 사업을 하면서 스폰서를 사랑해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스폰서를 사랑해 본 적이. 스폰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나에게 내 성공의 목적에 있어서 이용 가치가 가장 뛰어난 사람일 뿐인 거지 난 스폰서를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제 속마음까지 뒤집어 놓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니 어찌나 서로 가족처럼 사랑을 하는지 말 실수도 더럽게 많이 해요 서로. 그리고 감정 컨트롤이 안 돼. 감정 컨트롤이. 왜 스폰서랑 착 달라붙어서 붙어 다니고 언니 동생 하는 관계를 오래 지속한 분들 중에요. 서로 잘 크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요. 큰일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되게 작은 일 때문에. 이게 뭐냐면 빈정상에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런 거 있죠?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싸가지가 없어 교회를 옮겼더니 저기 장로님은 더해요. 세상 어딜 가도요. 내가 중심이 안 잡혀 있으면 내가 바라보기에 좋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바라보기에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가장 조심했던 게 뭐냐면은요. 스폰서와 파트너와 가까이는 지내되 절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 원래 사람이 가장 막대하는 존재가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전국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거기에 줄 서서 대기 타는 노인요양원이 있대요. 거기 원장님의 마인드가요. 비즈니스 마인드가 확실해. 여기에 있는 노인분들을 그 간호조무사나 그 요양보호사들한테 아침 조회 때 항상 이 얘기를 한대요. 절대 여기 계신 노인분들 부모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서로들 어리둥절했대요. 처음에는. 이유를 듣고 다들 이해를 해요. 부모라고 생각하는 순간 막대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라고 생각하는 순간 막대하게 되는 거예요. 저랑 박 총장님도 벌써 7년 반을 함께 했거든요. 저 박 총장님을 막대해 본 적이 없어요. 많이 놀리긴 했어도 막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업자로서 대우를 받으려면 나도 상대방을 사업자로서 대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두 줄 바이너리 마케팅에서 제일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자리 잡게 하는 게 스폰서니까 나를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스폰서니까 나한테 잘해줘야지. 아니 스폰서가 그것도 이해 못해도 이해도 못 참아줘? 근데 진짜 비즈니스라는 게 결국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나는 건데 사람들이 이걸 진짜 몰라요.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즉시 감정을 표출해서 그 사람을 편하게 대하는 순간부터요. 나는 어찌 보면은 성공의 라인에서 조금씩 이탈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군가의 파트너시겠죠. 누군가의 스폰서기도 하지만. 자, 저도요. 지금까지 제가 잡고 사업해온 줄이요. 수시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이제까지 사업을 해오다 보니 저 밑뿌리까지 다 포함하면은 수십 라인이 쪼개져 있겠죠. 수십 라인이 쪼개져 있겠죠. 자잘한 부업자까지 하면 수백 라인이 쪼개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가족처럼 생각하지 말자랑 또 한 가지는 비교하지 말자예요. 비교하지 말자는 내가 내 파트너들에게 스폰서로서 인심을 잃지 않기 위해 하는 일이고요. 인심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가족처럼 생각하지 말자는 내가 지금 이곳에서 스폰서와의 관계에서요. 착각을 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내 스폰서도 내가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조금 잘 되고 있어서 나를 얼마든지 붙들어주고 나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가 더 잘 돼서 라인이 펼쳐지면은 내가 도움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더 허다하게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관계조차 실패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되게 웃기죠. 어떤 더럽게 싸가지 없는 스폰서가요. A라는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스폰서인데 B라는 사람한테는 정말 싸가지 없는 스폰서예요.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맞는 걸까요? 관계는 내가 하는 거지 누가 대신해 주지 않더라고요. 관계는. 만약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안 좋고 사이가 안 좋다면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했고 얘기를 했냐를 떠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를 생각하면은 답이 굉장히 빨라요. 답이 굉장히 빨라요. 이거는 파트너 된 입장에서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파트너 된 입장에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작은 부분이고요. 이제 스폰서 된 입장에서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스폰서 된 입장에서. 여기 팀장님들, 국장님들, 뭐 제가 본부장님들은 표현할 수가 없고 이렇게 다 스폰서의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죠? 스폰서의 입장이신데 비교하지 않고 가족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게요. 진짜 파트너들 관리하는데 너무 중요하다. 파트너는요. 스폰서의 내 입장에서는 내가 파트너에게 어떤 영향력으로 비춰주는지를 사실 스스로가 잘 몰라요. 되게 웃긴 게요. 우리는 분명히 그 위아래 사업이 아니고 수평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나보다 직급이 높더라도 다 같은 사업자예요. 단지 나에게 길을 더 먼저 안내해주고 스폰서로서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일하다 보면은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편하게 대하고 싶은데 어떤 분이 저를 굉장히 어려워할 때가 있고, 저는 농담으로 그냥 툭 하고 뱉은 말인데 그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둘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된다는 게 나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의 앞에서 권력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권력을 가지게 된다. 그게 아무리 팀장님이고 국장님이라고 치더라도. 근데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사람은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능력 있는 분들 위주로 선발해서 이 사업 할 것 같으면 뭐 뭐하러 뭐 6개월 1년에서 200만 원 벌고 뭐 3년에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 뭐하러 그렇게 벌어요. 능력 있는 분들만 선별해서 할 것 같으면 금방 뭐 500만 금방 1억 벌고 2억 벌겠네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서로가 매출이 됐건 개보드가 됐건 다 서로 협력해서 돈이 벌어지는 일인데 의외로 많은 리더분들이 스폰서에게 희망을 주는 게 본인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에게 희망을 주는 게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좌절을 주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습관적으로 좌절을 주고 다니시는 분들. 근데 되게 웃긴 건 옆에서 그걸 녹음해서 들려주지 않는 이상 자기가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잘 몰라요. 어떤 아이는요. 그 스폰서가 열심히 리크루팅도 하고 새로운 사람도 달고 막 열심히 진행을 해요. 한시 바삐 움직이면서 막 하루도 안 쉬면서 움직이면서 새 사람이 계속 들어와요. 새 사람이. 근데 이상하게 6개월 1년 지나면 새 사람 들어왔다가 3개월 있다 나가고 6개월 있다 나가고 또 새 사람 들어왔다가 직급 가고 나면 또 나가고. 그러니까 리크루팅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일하는 시간도 무지하게 많은데 결국 와 있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떠나보내가지고 능력은 있는데 사람이 남지 않아서 돈이 안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런데 그때 본인이 리더로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본인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말투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빈정상하고 비교 의식을 느끼게 하고 기분을 나쁘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봐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은 저분이 너무 빈정상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아, 내가 이렇게라도 얘기해서 저 사람이 옥이라도 가져야 더 열심히 할 거야. 그거 쌍팔년도 다단계 얘기예요. 쌍팔년도. 정말 피식도 못 먹고 끓여 살다가 애텀이 아니면 난 평생 다른 일 절대 못 하겠다. 라고 마음 먹고 오는 그런 사람들 빼고요. 근데 요즘에 그런 분들이 와요, 개보도에? 아니에요. 어디 가서 당장 일해서 적어도 2, 300만 원 벌 수 있는 분들이 애터미의 비전을 보고 일을 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폰서들이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해요. 자기도 더럽게 못 알아듣고 자기도 PV 더럽게 못하고 자기도 사업 이해를 더럽게 느리게 해놓고 내 파트너가 빨리 이해 못하고 빨리 열심히 안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남과 비교하거나 너는 왜 그렇게 하니라고 아주 감정 상하는 얘기들의 미팅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놓고 조직이 성장하지 않는데. 근데 아마 본인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감정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정이 하는 일이거든요. 감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사업하면서요. 뭐 어떤 정이 넘치는 분에게는 아유 찔러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겼네 이런 말도 많이 들었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도 참 좀 이렇게 감정적인 것보다는 좀 냉정한 면이 많은 것 같다고 이제 장점으로 표현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도 더럽게 감정적이에요.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막 화나면은 식은땀 나고요. 자존심 상하면 벌벌벌 떨려요. 근데 그때 감정을 즉시 내뱉었을 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리더가 되고 얼마나 사람이 따르지 않은 리더가 될 건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밖에서는 쿨한 척하고 집에 돌아가 가지고요. 자다가 입을 차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 가끔 개념 없는 질문하는 파트너들도 많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 질문하고 막 사람 막 뚝뚝 날아가게 하는 파트너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화내서 뭐 할 거예요? 화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화내가지고 바로잡으려고 들어봤자 결국 나만 속 좁은 리더 되고 감정 표현해봤자 나를 떠나는 파트너들의 뒷모습만 보게 되는 게 이 사업이더라고요. 이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힘들 좀 내지 마셔요. 특히 죄송하지만 이거 성차별이라고 하셔도 저는 뭐 욕을 달게 받을게요. 우리 여자 사장님들 승질 난다고 아무 말이나 내뱉어가지고 얌전한 파트너 폭군으로 만드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얌전한 파트너를 꼭지를 돌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냥 그만두나 봐. 뭐 돈 버는 거 보고 그만둔다 막 이 정도까지 얘기하시는 그런 아주 악마를 만들어 육성해 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물론 그 사람이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소비자를 거느렸던 앞으로 누구를 거느렸던 앞으로 이제 파트너들을 만들어 가실 거잖아요. 정말 가슴속에 십계명처럼 지니셔야 되는 게 사업을 해가는 데 있어서 절대 가족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내 사업을 이루어져 가는 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떠한 단 한 명이라도 어떠한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부당한 요구를 받건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더라도요. 그 감정 섞인 얘기가 그 즉시 나가질 않아요. 그 즉시 나가질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 조직을 좀 더 견고하고 탄탄하게 지켜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왕 하는 거 서로 골치 아프게 일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실제로 지금 제가 이런 표현 쓴다고 해서 누가 저 욕해도 상관없어요. 아마 본부장 중에 제일 속 편하게 일하는 놈이 저일지도 몰라요. 제가 7년 반 내내 했던 교육의 주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욕할 거면은 실컷 하는데 제발 티는 내지 말라고. 왜냐? 당신 또한도 파트너가 생겼을 때 미처 신경 쓰지 못하면 욕을 퍼디기로 먹고 사업을 할 거니까. 근데 그런 꼴 안 만들고 싶으면 감정 조절 잘하라고 7년 반을 파트너들한테 떠들면서 이 일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은 복제를 해줄 수가 없어요. 저 또한도 그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하면서 사업을 했어요. 결국에 우리가 열심히 활동을 하면 사람들은 많이 늘어날 거고요. 우리 제품 우리가 전달하지 않아도 싸고 좋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많아져요. 그런데 이 안에서 자기만 생각하다가 돈 벌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사실. 먼저 어떤 일이 생기시든지 간에 내가 어떤 말을 했길래 스폰서가 화가 났을까? 내가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내 파트너가 빈정이 상했을까? 이거를 위아래로 나를 중심에 두고
내가 뛰어나고 나는 다 잘났어 이런 중심 말고요. 이 모든 일을 나를 구심점으로 둔 상태에서요. 내가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관계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사업이 굉장히 쉽다고는 표현을 못 드려요. 사업이 굉장히 원활해요. 원활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골머리 썩고 있는 팀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나 10년 있다가 1,000만 원 벌어도 되는데 아우 이런 감정적인 골은 안 패였으면 좋겠어. 뭐 실제로 10년 있다가 1,000만 원 준다면 들을게 싫어하겠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니까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해요. 우리가 적어도 마음은 편하게 일해야죠. 하루하루 나가서 내 소비자 관리하고 내 파트너 관리하기도 힘든데. 서로가 말 조심하고 가족이라기보다는 스폰서가 됐건 파트너가 됐건 서로의 귀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하면서 조심할 부분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로 오늘은 절대 뭐 녹음하거나 녹화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누가 알면은 야, 저 인성 이상하게 볼 것 같아. 만약에 내 스폰서가요. 정말 인간 말종 쓰레기 같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종교가 좀 있으시죠, 거의. 기도하세요. 그 사람 잘못되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으니 만약에 저 사람이 정말 잘못된 사람이라면 하늘이 천벌을 주겠지 라고 기도하고 말아버리세요. 이상한 사람 뒤집어 넘기려고 신경 쓰는 시간 동안 사업하는 시간 다 가버려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옳기 때문에 저 틀린 사람의 저 심보를 고쳐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순간 그 사람과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 내 재산이 아니에요. 근데 똑똑하신 분들이 꼭 이래. 내가 좀 더 배웠고 내가 조직을 관리해 봤거든. 너 사람들 앞에서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돼. 그거요. 정말 나를 100% 신뢰하고 내 말이라면 껍벅 죽는 사람들한테만 하시라 이거예요. 내 스폰서한테 내 파트너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속으로 그 화를 싹 삭히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엔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 내가 고치려고 해봤자 그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고 내가 뭐하러 그런데 시간을 까먹어. 그냥 저게 정말 저 사람이 잘못했다면 천벌을 받겠지. 이러고 나서 스트레스를 좀 덜어버리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퇴근할 때마다 어딜 갔느냐. 그 코인 노래방 있죠.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도 못 부르는데 한 10곡씩 소리를 빽빽 지르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저기 목도 쉬고 기운도 빠져서 잠이 잘 오더라고요. 관계하는 데 있어서 내 스트레스 내가 풀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아직 판매사 안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차피 수십 명, 수백 명 파트너 건의를 생각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파트너가 감정적이지 않고 잘 인내하고 참아내고 남들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좋겠어요? 아니면 나처럼 성질이 지랄 맞아가지고 승질 나는 일 있으면 바로 말부터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잖아요. 이래서 우리 사업의 복제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래서 우리 사업의 복제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하도 비싼 소리를 하지 말라 그랬더니요. 한 3년 정도 사업했더니 파트너들이 저한테 3년 전까지만 해도 국장님 나 전현이랑 일하기 싫어. 진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맨날 이거 가지고 전화했었거든요. 근데 3년 지나고 났더니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하도 교육을 했더니 안 해. 안 하니까 이제 화병이 오니까 자기네들만의 스트레스 풀 방법을 만들더라고 또. 안 들어요. 그런데 그론에서 얻은 게 뭐냐.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사업 잘하는 사람 없어요. 연기가 그렇게 안 돼가지고 사업하려고 들면은요. 돈 벌기 전에 내가 지쳐 죽어요. 감정 컨트롤 할 줄 알고 따로 풀어낼 줄도 알고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이제 데리고 온 파트너 앞에서 스폰서 험담 좀 하지 마시오. 제발 부탁인데.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온 나는 돈도 조금 벌고 능력도 별로 없어요. 내 파트너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방향 안내를 받고 누구에게 비전을 봐야 되냐 이거예요. 미워도 스폰서한테 봐야 돼. 미워도 스폰서한테 봐야 돼. 내가 개인적으로 미울 뿐인 거지 내 스폰서한테 그 비전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등신마냥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 파트너를 데리고 온 다음에 그 사람 앞에서 저 스폰서가 말이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이지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조금 한 3개월 6개월 지나고 보니까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대실적이 돼버려가지고 나는 그 사람의 반대편을 신경을 써야 돼. 그럼 그 사람은 누구랑 합을 맞춰야 돼요? 내가 스폰서를 드럽게 욕했던 내 파트너는 누구랑 합을 맞춰야 돼? 내가 욕하는 대상이 됐던 내 스폰서랑 합을 맞춰야 되거든. PV 후원도 받고 오프라인 후원도 받고 길 안내도 받아야 되는데 이미 관계를 다 부셔놓은 상태에서 그 파트너가 그 스폰서랑 미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입이 심심해서 가만히 있질 않아. 그 인형을 하나 집에 사두셔, 인형을. 근데 인형한테 얘기 잘해. 왜냐면 남편한테 얘기하잖아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야 너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뭐하고 애터미 하냐. 그런 년들이 있는 데서 사업하지 마. 빨리 그만둬. 남편이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집에 끌어안쳐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형을 하나 사가지고 잘 때마다 대화를 나누셔. 그년이 나한테 오늘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라도 풀어내고 이 사업을 해나가지 않으면은요. 이거 진짜 관계가 안 돼요. 관계가 안 돼요. 저는 실제로 지금 온라인 세미나만 하게 된 지가 한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전에는 석세스 아카데미 매달마다 갔잖아요. 저는요, 하도 그런 소리를 듣고 속으로 혼자 삭혀내느라고 3년 내내 소화가 안 됐어요. 3년 내내. 석세스 세미나 가서 밥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기만 하면 체해. 파트너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게 하도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밥을 어느 날부터 안 먹었어요. 석세스 세미나에 가면.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요. 아, 우리 국장님은 파트너들이 밥 먹는 거 다 보고 다 먹을 때까지 안 먹는다고. 저런 리더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나는 생각지도 않은 걸 가지고 나를 또 칭찬을 하더라고. 스트레스를 잘 참아내면 이런 일도 생겨요. 근데 스트레스를 잘 참아내야 내가 강해져요. 나약해 빠진 분들 어디다가 내 스트레스 막 고발하고 얘기하지 못해서 막 안달나신 분들 있잖아요. 사업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애터미 내에서 풀지 마시고 애터미 밖에서 푸세요. 애터미 안에서 만나는 나의 파트너, 나의 스폰서는요. 모두가 사업적인 관계예요. 사업적인 관계. 내가 사업을 잘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관계를 잘 해야 될 존재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스폰서 욕도 파트너 앞에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파트너 욕도 스폰서 앞에서 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한번 진짜 미팅을 이것 때문에 1시간 정도 했던 국장님이 계셔요. 어떤 국장님이 전화를 해가지고요. 어떤 판매사님에 대해서요.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면서요. 그 사람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막 험담을 해요. 자기는 제가 스폰서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해야 될 거리라고 생각해서 다 일일이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 국장님, 그분이 나중에 잘 되셔가지고 제가 그분을 붙들고 사업을 해야 될 시기가 올 수도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저에게 그분에 대해서요. 이분이 나쁜 년이라는 얘기만 몇 달째 하고 있네요. 그럼 저는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 저한테 그 파트너 험담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파트너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 게 많아요. 이해 못하고 있는 게 많아요. 교육을 통해서 점차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푼수 같은 중간 리더들이 위에 스폰서한테 아주 파트너의 일거수일투 속에 잘못된 부분을 낱낱이 고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가고 있는 방향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스폰서는 잡아가는 라인이 사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계속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실컷 욕해놨던 내 파트너를 내 스폰서가 미팅을 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부정적인 이미지를 잔뜩 심어놓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좋은 것만 표현해도 부족한 판에. 예전에 박 총장님이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 야, 동필아, 너는 왜 네 파트너 좋은 것만 얘기하냐? 저 아직도 그걸 뚜렷이 기억해요. 박 총장님은 그게 싫으셨던 게 아니고 동필이 네 밑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내가 자세히 알아야 내가 너를 돕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뭐냐면은 내가 들어주고 내가 해결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리더인 거예요. 리더가 돈을 버는 거예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하는 푸념이 해되기 위해 하는 푸념이지 해결하기 위해 하는 푸념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중간 리더들이 위에 국장, 본부장 엄청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시간 보내다가 사업 안 되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그거 신경 쓰다가. 근데 사람인지라 우리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짚고 넘겨야 될 게 한 99%는 되는 것 같아.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해결을 하지만. 그래서 이런 말들로부터 자유롭고 내 스폰서와 파트너를 가족이 아닌 나의 성공에 함께 가는 정말 뚜렷한 파트너로 인지를 하셔야지만 앞으로 가는 길이 조금 정신적으로 자유로우실 거예요. 그리고 성공으로 가는데 특히나 오토 판매사가 빨리 되기 위해서 노력 중인 기간이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분들에게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파트너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과 가족처럼 대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스폰서로서 자리매김 잘 하시고요. 또 스폰서에게는 이쁜 파트너까지는 될 필요 없어요. 대신에 스폰서가 멀어지는 파트너는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멀어지는 파트너가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스폰서의 힘이 있어야 나중에 뭐 한두 명 정도 리크루팅하고 키워가실 때는 내 힘만으로 충분한데 파트너가 많아지고 나서는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그 스폰서가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들을 영양분으로 먹고 자라나는 내 파트너의 숫자가 많아져요. 그거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스폰서가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미리 알고 계셔야지만 지금 진행해가는 사업이 조금 더 수월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이 얘기 드렸는데 1시간 20분 했네요. 예. 저 졸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 이만 할게요. 예. 얘기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는 주제들이 사실은 되게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부분적으로 함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1시간 20분짜리. 어쨌든 뭐 이해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해가 되신 분들은 조금 더 되돌아보면서 생각하셔가지고 사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뵐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